자, 여기 11장은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제목에서도 보여주듯이 Design of Beams and Shaft. 지금 빔하고 샤프트는 어떤 차이가 있죠? 빔이라고 하는 것은 축의 수직한 방향의 하중만을 지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재고, 샤프트는 뭐예요? 샤프트의 주 목적은 동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동력을 전달하는 게 뭐예요? 비틀린 모멘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모터에서부터 축이 쭉 나오고, 그 축에다가 기어라든지 풀리를 달아가지고 동력을 전달하죠. 그 다음에 이 축을 지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베어링이 필요합니다. 그럼 베어링에서 힘이 또 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샤프는 뭐와 뭐를 동시에 받아요? 굽힘 모멘트와 토셔널 모멘트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을 설계하는 것은 이 샤프트를 설계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간단한 거죠. 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토션에 대한 것이. 자,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뭘 할 것인가 하면 Design a beam to resist both bending and shear load. 그러니까 굽힘과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shear load를 지탱하기 위한,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볼을 설계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샤프트는 밴딩과 토션을 지탱하자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에 대해서 Basic for Beam Design, 그러면 보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무슨 보죠? 외팔보 캔틀레버 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이 픽스드 엔드에 고정되어 있고,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AA라고 하는 단면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싶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요걸 잘라 가지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겠죠.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외력으로 해서 P가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잘랐으니까 여기에 내력이 있을 겁니다. 내력은 이 방향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V가 있을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가 발생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의 내력은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요 V에 의해서 여기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V의 이름이 뭐죠? 트랜스버스 쉐어 포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타우들을 구할 때 어떤 식을 사용해요? IT분의 VQ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IT분의 VQ. 그러면 요 점에서의 타우는 뭐가 되겠어요?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Q가 제로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3번에 여기는 뭐가 되겠죠? 맥시멈이 나오는 점이 됩니다. 타우의 맥시멈이 뉴트럴 액시스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5가지 점에 대해서 쉐어 스트레스를 계산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대해서는 쉐어 스트레스가 제로,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3번에 대해서는 노멀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니까 쉐어 스트레스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요거하고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모멘트 때문에 마이너스 시그마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타우는 왜 안 바뀌죠? V의 방향이 일정하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응력 상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주응력으로 또 주응력 방향하고 주응력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우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주응력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타우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주응력은 45도 각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무의 어떤 각도, 주응력 각도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것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는, 여기가 이제 주응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 요것은 뭐죠? 요것은 요거에서 나타나는 쉐어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계산했었잖아요. 몇 차식으로 나왔었죠? 2차식으로 4분의 h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형태로 나왔죠. 그래서 y가 0인 곳에서 타우가 맥시멈 나왔고, 직사각형인 경우에 그 값이 얼마였었어요? 2분의 3 a분의 v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차식으로 변했고, 밴딩 스트레스는 i분의 my니까 y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하는 분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프린시플 스트레스를 이렇게 구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 방향을 따라가면서 쫙 선을 그리게 되면 이러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인장력 방향으로 지금 선을 그린 거고, 요것은 압축응력 방향으로 선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 선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레스 트러젝토리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응력 궤적, 이걸 궤적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아까 그 계산했었던 주응력 방향을 가지고 이러한 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요 선하고 요 선은 항상 90도를 유지합니다. 90도. 왜 그러겠어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서로 90도죠. 그죠? 그런데 이 선이 왜 필요할까요? 이게 재밌게도 파괴가 일어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시그마 1의 방향으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보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프리즈매틱 빔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프리즈매틱이 뭐였어요? 균일 단면 위라고 하는 뜻이었었죠. 균일 단면의 보에 대한 설계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 보를 설계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스트렝스 관점, 또 하나는 스티프니스 관점. 이걸 뭐라고 부르죠? 강도 측면에서의 설계, 이걸 스트렝스 뷰포인트 또는 스트렝스 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그마 y를 갖고 계산하는 것이고,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스티프니스는 강성입니다. 강성의 정의는 뭐죠? 강성의 정의는 델타분의 P입니다. 델타분의 P. 그러니까 단위 길이만큼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힘이 강성이죠. 결국 이 가장 대표적인 강성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게 스프링 상수입니다. 스프링 상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에 대해서 변형에 대한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의 변형 계산해 봤어요? 좀 이거 같은 경우에 보가 이렇게 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의 양을 계산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여기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는 강도와 강성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디포메이션에 대한, 소위 디플렉션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것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배웠기 때문에 이 관점에 있어서의 설계는 할 수가 없고 지금은 강도 측면에서의 설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다. 여기서는. 자, 우리가 섹션 모듈러스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 본 적이 있었죠. 어디에서 봤었어요? 이게 6장에서 봤었습니다. 6장 어디에서? 6장에서 in elastic bending이라고 하는 데서 봤습니다. 비탄성 굽힘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어떤 수식을 얻었느냐 하면 우리가 my라고 하는 것이 s의 시그마 y다 라고 하는 수식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식을 얻었어요. MP가 Z의 시그마 Y다 하는 식을 얻었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여기 MY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밴딩 모멘트를 증가를 시켜가지고 시그마 맥시멈이 처음으로 시그마 Y가 될 때에 그때에 해당하는 굽힘 모멘트가 MY였었습니다. 어떤 상태였었냐면 보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응력 상태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시그마 맥시멈인데 이 시그마 맥시멈이 시그마 Y가 될 때 그때의 이 모멘트가 MY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onset of yield 할 때 항복이 막 시작할 때의 모멘트가 MY예요. 여기서 MP는 뭐였었죠? MP는 전체가 다 시그마 Y일 때, 그렇죠? 그때 요때에 해당하는 모멘트가 MP가 돼서 이게 뭐예요? 플라스틱 모멘트죠. 플라스틱 모멘트. 그래서 이 MY하고 MZ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 요 S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S를 Elastic Section Modululus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하게 되면 뭐가 되죠? 탄성 단면 계수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Z는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플라스틱 섹션 모듈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소성 단면 계수. 그래서 소성 단면 계수가 얘가 얼마였었냐면 4분의 BH의 제곱 시그마 Y였었고 S가 6분의 BH의 제곱 시그마 Y였었어요. 이거를 보면 뭐가 생각나죠? 쉐이프 팩터가 생각나죠? 쉐이프 팩터가 뭐였어요? MY분의 MP 이게 K로 해가지고 쉐이프 팩터 그래서 얼마요? 2분의 3이 쉐이프 팩터가 됐었죠. 직사각형 단면에 한해서. 자, 여하튼 우리가 Z를 가지고 설계할 일은 없습니다. 이건 완전 소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는 당연히 탄성 단면 계수를 갖고 설계를 해야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모멘트와 섹션 모듈러서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시그마 맥시멈을 구하게 되면 시그마 맥시멈은
i분의 m maximum c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I over C의 M max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까 이게 S였었습니다. 이게 S.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S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느냐 하면 S는 시그마 맥시멈 분의 M max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 이 시그마 맥스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시그마 allowable보다는 이게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S의 required는 시그마 allowable 분의 M max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그마 allowable은 또 어떻게 구할 걸까?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이게 항복 강도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항복 강도를 안전계수 factor of safety로 나눠주는 것이고, 만약에 시그마 U 인장 강도를 가지고 할 때는 또 인장 강도를 거기에 해당하는 안전계수로 나누어서 시그마 allowable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전계수하고 여기에 안전계수는 다르겠죠?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이쪽이 더 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어떠한 단면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단면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스틸 섹션, 그다음 예를 들면 AISC의 스탠다드로 해서 W460 곱하기 68이라고 하는 규격이 있다. 자, 이 규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책 맨 뒤에 가게 되면 어펜딕스가 있습니다. 어펜딕스 C를 보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C인가요? B인가요? B. 어펜딕스 B에 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쭉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wide flange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ide flange. 그 다음에 46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68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단위 길이당의 무게를 얘기합니다. 단위 길이당의 무게. 그래서 W460 곱하기 68 그러면 높이가 460이고 그 다음에 무게가 단위 길이당 68kg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그럼 만약에 설계를 할 적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값이에요? S의 required입니다. S의 required. 그러면 그 어펜딕스라고 하는 거 거기를 쭉 보게 되면 S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S가 만약에 뭐 1000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100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보다 큰 이러한 규격들을 쫙 찾아갖고 리스트를 쫙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값이 가장 작은 숫자를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왜 그렇죠? 가장 가벼우니까. 그죠? 가장 가벼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와이드 플랜지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S를 먼저 구한 다음에 S를 계산한 S보다 큰 값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규격을 쫙 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이 가장 작은 값을 취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인 경우는 어떠냐? 나무는 참 특이한 거죠.
노미널 디멘전 그러면 공칭 치수를 얘기합니다. 공칭 치수. 그래서 in multiple of 25mm 그러면 25mm 간격으로 지금 규격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곱하기 10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액츄얼이 있고 여기 드레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액츄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재를 팔 때에 이 팔 때에 그 재료의 규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표면이 어떻겠어요? 표면이 굉장히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저런 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죠. 대패로 깎아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싱 한다고 그러죠. 깎아가지고 깎는데 보통 500 곱하기 10짜리는 이만큼 깎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깎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여유를 두고 이런 것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어떤 걸 설계를 해야 돼요? 이걸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걸 설계를 한 다음에 이만한 여유를 갖고 있는 나무를 목재를 사 와야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빌트업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립 단면이죠. 조립 단면. 요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재하고 이 부재하고 이 부재를 뭘로 연결한 거예요? 뭘로 조립한 거예요? 용접한 거면 용접. 웰딩한 거예요. 웰딩.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볼트로 체결을 한 겁니다. 볼팅. 그죠? 볼팅.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한 거야? 본드로 한 거죠. 본드. 이럴 때 사용하는 본드가 뭐죠? 이럴 때 사용하는 본드가 뭐예요? 순간접착제. 여기다 순간접착제 사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죠? 보통 우리가 악교라고 해요. 악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층을 한 거죠. 적층. 여기도 다 이제 본드로 이렇게 한 거. 요거나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가 머릿속에서 싹 지나갔죠? 전단유가 지나갔죠? 아, 이거는 I분의 VQ다. 라고 하는 걸 틀림없이 기억을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건가 그 절차를 알아보면 처음에 쉐어 앤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된다. 여기서 쉐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쉐어 포스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그 볼을 0에서부터 그 전체의 길이까지 쉐어 포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한 것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벌써 여러 번 그려봤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밴딩 모멘트가 그 보의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걸 그린 겁니다. 왜 그리는 겁니까? 맥시멈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맥시멈 쉐어, 맥시멈 밴딩 모멘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 Determine the maximum share and the maximum moment in a beam. 그래서 최대 전단과 최대 모멘트를 결정한다. Often this is done by constructing the beam's shear force and moment diagram.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작업은 SFD와 BMD를 구성함으로써 우리가 구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For built-up beams, 조립된 보에 대해서는 Share and moment diagram are useful for identifying region. 이거 뭐예요? 알아내는 데 쓴다는 거죠. 어떠한 리전을 우리가 알아내는데 매우 유용하다. SFD하고 BMD가. 근데 어떤 리전이냐면 where the share and the moment are excessively large. 전단과 밴딩 모멘트가 아주 지나치게 큰
그러한 영역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데 이제 매우 유용하다. 그 다음에 and may require additional structural reinforcement or fastenment. 여기 reinforcement가 뭐야? 강화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보호에다가 강화를 시킨다 그러면 아이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적을 가장 바깥쪽에다가 계속 붙여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와이드 플랜지 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플랜지 위에다가 판을 더 대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계속 커지죠. 그걸 이제 우리가 강화제라고 이제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패스너. 이게 빌트업이니까 패스너가 뭐였어요? 못이라든지 아니면 볼트라든지 이러한 체결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부가적으로 붙이는 그러한 것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찾아내는 데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멀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if the beam is relatively long. 당연히 빔이면 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빔 중에서 짧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보냐 아니냐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정의가 길이가 있고 단면에 치수가 있죠. B하고 H가 있죠. 보통 H가 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보죠. 그러면은 L분의 H가 뭐보다 작아야 되느냐 하면 0.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거보다 한참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생긴 판을 가지고 계산할 때 보루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relatively long일 경우에 it is designed by finding its section modulus using the flex formula. 그래서 요러한 공식에 의해서 섹션 모듈러스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일단 S의 required가 결정이 되고 나면 the cross-sectional dimensions for simple shape 단순한 형상에 대해서 단면의 치수는 can be computed 계산될 수 있다. 그래서 S required는 뭘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C분의 I로 계산한다. 결국 이거죠. C분의 I로 계산. If rolled steel sections, 요건 뭐냐면 wide flange beam 같은 걸 얘기합니다. Rolled steel sections are to be used.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아변판입니다. 아변판으로 만들어진 섹션을 사용을 한다면 several possible values of S.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가 계산한 S보다 큰 S,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S의 값들을 may be selected from the tables in Appendix B. 그러니까 아까 그 테이블에서 그 부록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계산한 S require보다 큰 S를 갖고 있는 것들을 쭉 찾는다.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Of these, 이러한 것들 중에 choose the one having the smallest cross-sectional area. 가장 작은 단면을 갖는 것을 선택을 한다. Since, 왜냐하면 this beam has the least weight. 가장 작은 무게를 갖기 때문이고 and is therefore the most economical.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나오는 숫자가 단위 길이당의 무게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가 가장 가벼운 걸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경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되죠. 설계할 수 있겠죠 이제? 그죠? 우리가 벌써 M은 SFD나 BMD 딱 그리게 되면 거기서 맥시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i는 형상이 있으니까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형상이 있으니까 c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요 c분의 i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시그마 맥스는 뭐가 돼? 시그마 올라오블이 돼가지고, 일단 그렇게 되면 여기 i하고 c는 어떤 값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겠죠. 뭘로 나오겠어요, 이게? 미지수인 변수로 나오겠죠. 12분의 BH33. 여기가 2분의 H.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S가 계산될 텐데, S는 B와 H로 표현이 되겠죠. 그때 B는 뭐 0.5H로 쓴다라든가, 아니면 2H로 쓴다 하게 되면 단면이 하나만 나오겠죠. 단면 치수가.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또 make sure that the selected section modulus S is slightly greater than S required. 당연한 얘기고, S required 보다는 조금 더 큰 S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so that the additional moment created by the beam's weight is considered. 여기 약간 다른 말이죠. 뭐냐면 우리가 계산한 S는 중량을 고려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S required보다 더 큰 S를 구해야 되는 이유를 빔의 웨이트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빔의 웨이트를 고려하게 되면 조금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S required가 미니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커야 안전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S required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자, 쉐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쉐어 스트레스, 그러면 normally beams that are short and carry large load. 여기서 short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말이고, 그러니까 large load를 지탱을 하고 있는데, especially those made of wood, 그러면 목재로 만들어진 경우에 특히 그렇다. are first designed to resist shear and then later checked against the allowable bending stress requirement.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하중을 지탱을 하면서, 특히 나무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먼저 뭐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느냐면 쉐어 스트레스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allowable하고의 관계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목재인 경우에는 먼저 쉐어 스트레스를 가지고 강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allowable을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So using the shear formula, check to see that the allowable shear stress is not exceeded. 당연히 이 타우가 타우의 allowable보다 작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우 allowable이 지금 요걸 뭐겠어요? 타우의 맥시멈입니다. IT분의 V 맥시멈 Q는 타우의 맥시멈이에요. 타우의 맥시멈이 타우 allowable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있었던 이제 요식을 이용을 해서 밴딩에 대해서도 안전한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If the beam has a solid rectangular cross section, 이게 뭐냐면 사각형 단면을 갖고 있다면 the shear formula become tau allowable이 1.5배의 A분의 V maximum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타우의 맥시멈이죠. 타우의 맥시멈이 타우의 allowable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겁니다. And if the cross section is wide flange, 그러니까 만약에 단변이 wide flange라면 it is generally appropriate to assume that
the shear stress is constant over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beam's web. 그러니까 웹에 있어서의 그 보의 웹의 단면적에 걸쳐서 셰어 스트레스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와이드 플랜지라고 하게 되면 단면이 이렇게 생긴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긴 걸 의미하고, 웹은 여기가 바로 웹이죠. 일반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는 그냥 일정하다라고 놔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타우의 얼라우블이 여기 A 웹분의 V 맥시멈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서 A 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product of the beam's depth and thickness예요. 그러니까 여기 depth에다가 여기 thickness를 곱한 것이 웹의 면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웹의 면적을 가지고 V 맥시멈을 A의 웹을 갖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죠? 에버리지가 나오고, 에버리지의 타우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가 V가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V를 요 면적으로 나눠줘 버리면 타우의 에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타우의 에버리지보다 작도록 셰어 스트레스를 그냥 일정하다고 그냥 놔버리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 설계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설계를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A 웹분의 V max가 있고 타우의 얼라우블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언노운이죠? 여기에 타우 얼라우블은 주어져 있을 것이고, 여기 V maximum은 SFD에서 구할 거죠? 그럼 뭐만 달라요? A의 웹이 지금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의 웹에 대해서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또 있네요. 아까 얘기했었던 Q가 I분의 VQ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소위 패스너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더 adequacy of fasteners used on built-up beams. 그러니까 조립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패스너들에 대한 적당함은 depends on the shear stress. 어디에 결정되어 있냐 하면 전다 능력에 상관돼,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the fasteners can resist. 패스너가 지탱할 수 있는 전다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못을 이렇게 받게 되면 못의 능력에 따라서 그 전다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산이 될 거겠죠. Especially, 특별하게 the required spacing of nails or bolt of the particular size. 특별한 크기의 볼트나 그 다음에 못의 그 필요한 스페이싱은 간격은 is determined from the allowable shear flow. Q allowable equal I분의 VQ라고 하는 이러한 shear flow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calculated at point on the cross section. 그 단면의 점들에서 계산되는 Q로부터 결정이 된다. 여기서 단면은 뭐냐면 where the fasteners are located. 패스너가 위치하고 있는 그 단면에 대해서 요걸 계산한 다음에 요거 계산된 결과에서부터 이러한 스페이싱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 벌써 계산한 거죠? 우리가 7장에서 이미 이러한 연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간격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제를